필리핀의 독재자로 들이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한국 해군을 자국 영해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과 동시에 남중국 해를 단독 관리할 수 있게 배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중국 해군의 도발에 맞서 한국이 필리핀과 함께 남중국해 평화를 지키기 위한 수호자가 될 것이라고 한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이 남중국해 바다에 잠들어 있는 엄청난 보물까지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체 필리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필리핀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가 돌연 한국에게 필리핀 영해를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이며 한국 무기를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수입해 중국에게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불같은 성격으로 세계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서 폭군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안하무인인 그는 유달리 한국에 대해서는 친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집권 초기부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그는 조직폭력배들과 무기 밀수업자 등 필리핀에 만연한 폭력을 근절하겠다고 선언하며 강력한 정부를 주고했죠. 필리핀 외부에서는 과격한 행동을 하는 그를 평가할 때 필리핀의 트럼프라는 평가를 붙일 정도로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인물이었지만 딱 하나의 일관된 행동을 보였던 것은 한국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필리핀은 한국 무기의 주요 수입 국가이며 항상 꾸준하게 한국 무기를 수입하면서 필리핀 군체계를 한국처럼 만들려고 했죠. 대통령만이 아니라 필리핀 대장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여러 부분에서 한국 무기 수입이 잇따랐는데요. 최근 필리핀에서 열린 레이더스 2020 행사에서 필리핀 국방장관은 한국 무기를 보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냈다고 하죠. 델핀는 오렌지나 국방장관은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군용기를 살펴보며 한국에서 도입한 FA-50 호위함과는 다른 한국에서 생산한 무기를 추가로 더 보고 싶다는 요청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국방장관은 여러 한국 무기를 시찰하던 중 대우조선해양에서 선보인 1400톤급 DSM-1400BN 잠수함에 특히 눈길을 주었다고 합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와 대화하면서 잠수함의 구체적인 재원에 대해 많은 질문을 쏟아냈다고 하죠. 장기간 필리핀 군 고위 관계자가 대우조선을 방문했던 것에 이어 국방장관까지도 연이어 잠수함에 관심을 보인 것인데요. 필리핀이 특히 잠수함에 관심을 보인 것은 바로 중국의 끊임없는 남중국해 도발 때문입니다. 항모를 비롯해 첨단 해군 시스템을 도입한 중국은 남중국 해를 자신의 앞마당이라고 생각하고 필리핀을 비롯 다른 동남아시아 해군 병력을 개의치 않고 무인도를 군사기지로 바꾸거나 마음대로 섬을 병합하는 등 주변 국가의 골머리를 앓게 만들었는데요. 필리핀의 경우 중국과 인접해 있고 남중국 해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중국과 제대로 대응할 만한 잠수함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수입한 전투기를 비롯해 초계함에 수입하면서 전력을 강화했던 필리핀은 작년에도 있었던 중국 도발에 한국산 무기를 출격하면서 중국의 건담에 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두테르테 대통령은 확실히 한국산 무기 성능에 흡족했고 잠수함까지도 한국산으로 갖추려고 한 것입니다. 필리핀 국방부 확등 및 군수차관 보인지도 설에이는 양국의 1400톤 소형 잠수함 수준의 열의를 보였죠. 그 외에도 한호 시스템이 3100톤급 필리핀 초계함 2척에 3,300만 달러 한화로 약 400억 원에 해당하는 순수 국산 전투체계를 이식하면서 필리핀 해군 전체에 한국산 전투체계 바람이 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한국 참쓰리 고속정은 물론이고 1200톤급 포항함 초계함인 충주함도 필리핀 해군에서 활약하는 가운데 두테르테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죠. 어차피 필리핀 정부 시스템이 한국에서 두려웠기 때문에 한국이 아예 필리핀 영웅까지 관할한다면 시스템 운용에 있어 어떠한 문제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더라도 이후 필리핀 대통령이 그 자리를 승계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필리핀 영해를 수호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단언했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두테르테가 과감한 발언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필리핀에서 진행되는 선거 때문입니다. 올해 6월에 있는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서 두테르테의 딸인 사로 두테르테와 그녀의 러닝메이트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 후보는 현재 대선 주자 중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펄스 아시아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 후보는 56의 지지율로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마르코스 대통령 후보 역시 높은 지지율로 부동의 2위를 달리는 상황. 필리핀 대선에서 대통령 부통령은 러닝메이트로 양 후보에서 동시에 지지율 1위가 나오면 보통 그 선거는 무난하게 지지율 1위 후보의 연합인 대통령 부통령 후보가 정권을 차지하게 됐는데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필리핀 유력 정치 가문인 마르코스 가문과 현 대통령 가문인 두테르테 가문이 결합해 안정적인 을 넘겨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 후보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두테르테 대통령은 나를 이용해 정권에 지속적으로 개입이 가능하죠. 두테르테는 K-팝의 팬이라고 할 정도로 강성 친한파이고 그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브라도 대통령 후보도 한국어 간판을 설치하면서 K-팝 팬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 두테르테는 물론이고 경쟁자인 이들도 한국과 손잡고 싶어 하기에 한국 해군은 선거의 결과와 상관없이 필리핀 용해 진출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두테르테가 선거나 한국 해군의 필리핀 영해 수호 선언은 무난하게 다음 정권에서도 이어질 수 있죠. 특히 남중국해 주변에 중국 함대들이 빈번하게 모습을 드러내며 필리핀 영해를 위협 중인 상황에서 한국 해군의 존재는 필리핀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필리핀은 중국의 압박으로 인해 필리핀 영해 근방에서 벌어진 자원 탐사 작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은 지난 2018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필리핀 방문을 계기로 남중국해 내에서 석유와 가스 공동 탐사에 협력한다는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에너지 부족에 직면한 필리핀은 역사책을 덕분에 자원 탐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고 2011년 4월까지 자원 탐사는 필리핀 정부 주도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돌연 필리핀은 정부 주도의 탐사를 취소하고 개발 중지 명령을 내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갑작스런 결정에 많은 이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알고 보니 필리핀 정부가 내린 결정 뒤에는 중국 정부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필리핀대 부설해양법 연구소장인 제이밥 동방칼은 중국에게 유리한 자원 탐사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중국 입장에서 유리한 탐사를 추진하려고 했던 중국은 필리핀이 신의 몫을 침범하자 이에 정치적인 압력을 통해 개발에 중단시킨 것이죠. 중국 항공모함 전단인 랴오닝호 전단이 서태평양에서 실전 훈련을 거듭하며 동남아시아 국가를 압박하는 데 두테르테 역시 힘이 약한 필리핀의 처지를 생각해 어쩔 수 없이 중국에게 이를 양보한 곳이었죠. 하지만 한국이 본격적으로 필리핀 영해를 관할하게 되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제주도를 비롯해 남부 도서 지역에서 출격한 해군 병력은 필리핀 인근 해역을 순회하며 중국의 침입에 강경히 대응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두테르테는 한국의 도움에 감사 인사를 표하며 한국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겠다고 밝혔는데요. 바로 필리핀 주변 남중국해에 잠들어 있는 다수의 고철을 한국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힌 곳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상당수의 고철을 수출하던 러시아가 고철 수출을 중단하고 중국 역시 러시아의 고철 수출 중단에 맞춰 자국 고철 수주를 중단하면서 고철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가 다가오면서 이미 한번 사용되었던 고철의 재활용이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은 것인데요. 이미 가공된 고철을 녹여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은 기존 철을 캐는 곳에 비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자연 경쟁이라고 불릴 만큼 곳곳에서 자원이 모자라는 상황에 IT 물품은 물론이고 첨단 제품에 들어가 여러 확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한국 역시 고철 부족으로 고민하던 차에 필리핀이 자국 인근 영해를 한국에게 열어준 것과 더불어 고철까지 제공하겠다고 밝히며 한국을 향해 무한한 애정을 드러낸 것이죠. 현재 남중국 해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침몰한 일본 군함은 물론 미국의 침몰한 잔해도 상당수 잠들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가치를 알아챈 고물 밀수업자들이 고철을 뜯는 행동에 나서며 필리핀은 상당수의 고철을 합법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죠. 그런데 한국에게 고철을 양보하면서까지 한국 해군의 도움을 요청한 상황. 중국의 도발에 한국 해군이 당당히 맞서 싸워 남중국해 평화를 지키는데 한국에 기여하길 바라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필리핀과 지속적인 공조를 통해 필리핀에서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을 이어나가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실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